빅튜브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 등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 10,000원을 넣어뒀는데 은행이 부실은행이라서 망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저는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이 망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면 예금자 보험공사라는 공기업에서 나옵니다. 이 공기업은 일종의 보험 같은 것으로 사람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다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 보험금을 타는 것처럼 은행이 예금자 보험공사에 평소 돈을 내다가 은행이 망해서 손님들 돈을 못 돌려주면 여기서 돈을 대신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보장을 해주느냐 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안 돌려줍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때 느끼기에는 일반 예금이나 적금 같은 상품과 펀드 같은 상품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펀드 같은 투자 상품들은 원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이 큰 틀에 맞춰서 보장이 됩니다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일반인들이 적금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1인 1은행에 5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은행에 6천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그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고 1천만원은 날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6천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은행에 3천만원을 넣고 하나은행에 3천만원을 넣어두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같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을 각각 따로 적용받아서 6천만원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법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은행마다 5천만원 정도씩 넣어두면 아니면 이자 생각해서 4천 몇백만원 정도씩 넣어두면 우리나라에 은행이 여러 개 있으니까 꽤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름을 보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법에는 더 중요하고 더 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을 들게 합니다. 은행이 그렇게 모은 돈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저금하거나 투자 상품 같은데 투자를 하면 은행은 그 돈을 모아다가 투자를 해서 불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자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은행은 그 돈을 투자처에 집어넣고 투자처는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냅니다. 투자처가 돈을 굴려서 낸 그 수익 중 일부를 은행에 주고 은행은 또 그 중 일부를 고객들에게 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은행이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딘가에 다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청나게 큰 돈을 예금했던 사람이 갑자기 은행에서 인출을 해버리면 은행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출할 것을 예상하고 돈을 좀 남겨두고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만 누가 그 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갑자기 인출하겠다고 하면 은행도 어디서 돈을 빌려오거나 투자를 했던 투자처에 대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투자처 입장에서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신뢰를 깨는 거래를 하거나 은행이 다른 곳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오거나 하게 되면 은행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큰 돈을 예금한 사람이 약정 기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돈을 찾아가 버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다수의 일반인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예금이나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은행의 예금을 다 인출해버리면 그 은행과 그 은행이 투자했던 곳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안 좋은 소문이나 뉴스 기사가 나거나 실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은행이 파산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은행의 실제 상태가 건전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예금을 회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예금자의 권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축은행을 하나 만들면서 옆에 있는 은행을 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은행이 곧 망할 거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은행에 몰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멀쩡했던 은행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소문이나 뉴스 기사가 나거나 실제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도 보통 그 자체로는 은행은 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다 몰려가서 갑자기 엄청난 예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은행이 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안 좋은 뉴스 기사가 나거나 실제로 은행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금을 안 찾기만 하면 그 은행은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면 그 은행은 망하는 겁니다. 일종의 게임 이론 같은 거죠. 다 같이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이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누구라도 먼저 돈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괜찮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돈을 찾기 때문에 은행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경제에 가장 타격을 덜 입는 방법이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해
예금을 찾을 수 없도록 은행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다 창구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돈을 더 열심히 빼갈 가능성이 있죠. 불법의 여지라든지 내가 예금한 돈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 마음대로 못 찾게 되니까 은행 신뢰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나 은행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돈을 찾지 말라고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 돈 날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홍보 같은 것은 보지도 않고 눈이 뒤집어져서 은행으로 뛰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이 5천만 원은 무조건 안전하다. 은행이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돈 자체는 무조건 보상해주겠다. 그럼 은행에 3천만 원 넣어둔 사람은 은행이 망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저금해둔 3천만 원은 보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산이 수억 수십억 되는 분들도 사실은 돈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사업체 같은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금을 그만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남아있는 몇 억 정도의 현금이라면 은행 여러 개에 잘 분산해서 두면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혹시나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손실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은행이 망할 상태라고 해도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갑자기 예금을 다 인출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망할 상태의 은행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해서 상태를 회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타격이 가장 적은 형태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객들 역시도 예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은행 다수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아마 이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한 사람당 한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이 법은 표면적으로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이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한 가지가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는 뱅크런, 그러니까 뱅크러쉬로부터 은행과 경제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이 예금자 보호법의 가장 큰 기능 중 한 가지입니다.